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북한 정권 특성상 비핵화 문제에는 최고위급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VOA 한국어 서비스와 단독 인터뷰를 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정부의 정상회담은 시간 낭비였다면서 무기 개발에 가림막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내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났던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18일 미국 국익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 핵 문제는 실제로 중국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 felt like when I was with Chairman Kim, Xi Jinping was sitting across the table from me too. I was deeply aware that this was not a two-party conversation, no matter whether there were just two of us in the room, two parties in the room. In the end, Xi Jinping views North Korea as a strategic asset. He also views it with real risk. 폼페오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시진핑은 미국이 한국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며 북핵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자인 만큼 최고위급 관여가 필수적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보유가 손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적절한 압박과 유인책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 will have to be senior discussions at the most senior levels, laying out a framework for how we're going to manage this process.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존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VOA 한국어 서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내버려뒀다고 비판하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 정권의 생사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을 활용하는 데 전혀 전략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as part of the realignment of American policy toward Beijing, North Korea and China's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has to be put at the center of that. Biden has done almost nothing in terms of dealing with China effectively.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정상 외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때까지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다며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상 외교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가림막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No, I think the summits were a waste of time. And I think, in fact, they were worse than that. They gave cover for North Korea systematically to make additional progress 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볼튼 전 보좌관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옵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의 도시들이 북한에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 교체 가능성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도 배제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최첨단 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가 한반도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제2항공전투여단은 17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최신형 아파치 헬기 가디언이 16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됐으며 기존 모델인 AH-64D는 한국에서 마지막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배치된 아파치 헬기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치명성과 생존성, 기동성 등에서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며 이전 모델들의 역량을 훨씬 능가하는 다른 차원의 공격용 헬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형 아파치 가디언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최신형 전투 헬기로 최고 시속 365km, 전투 반경은 480km에 이르는 등 지구상 가장 강력한 공격용 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지난달 12대 도입을 시작으로 모두 20넉 대의 배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신형 아파치 헬기가 미국 본토 이외 지역에 배치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통해 신형 아파치 헬기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러시아에서 망명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최금철 소자에 관한 VOA의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러시아 정부에 국제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난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최 소자의 강제 북송 저지와 북한의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러시아에서 망명 시도 중 납치돼 북송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최금철 소자의 행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VOA가 단독 보도한 내용과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최 소자의 실종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러시아 경찰은 북한 정권의 요청에 따라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들을 지속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가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북한인들의 망명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강제 실종으로부터 보호하며 강제 북송을 막고 최금철 소자와 러시아 내 다른 북한인들에게 제3국으로 가기 위한 안전한 통로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리나윤 선임연구원은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장기 투옥, 강제 노동,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처벌에 직면한다며 현재 여러 민간단체들과 정부들을 접촉하고 있고 한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최 소자에 대한 보호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concerned. We're ver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Che Gum-chul, and we really hope the Russian government takes responsibility and protects a refugee who will suffer a horrible fate if sent back to North Korea. 앞서 VOA는 북한 적공국 563부대 소속 암호화 전문가로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되었던 최금철 소자가 지난해 7월 망명을 시도하다가 9월 말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뒤 북한 측에 인도돼 블라디보스톡 주재 북한 영사관에 의해 감금돼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국회의원도 한국을 방문해 국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간담회에 참석한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최금철 소자의 처형과 강제 송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러시아 정부에 보내주길 요청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퀸타나 보고관에게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북한인권 민간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 중단 필요성을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언급해주길 건의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의원은 다음 달 3.1절 103주년 기념일을 맞아 민족대표 33인이 3.1절에 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대표단을 구성해 북한 세습 독재 종식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회복을 선언하는 북한 주민 독립 염원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것이 긍지스러운 세상, 우리가 그들을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한 작은 행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고 전 세계도 우리가 원하는 그 통일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마지막 보고를 할 예정인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당사국들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당사국인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 구출을 위한 노력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든 용납될 수 없다면서 오스트리아는 이런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선언을 주도했던 캐나다 정부도 17일 VOA에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구금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관행을 규탄하고 억제하며 종식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 외무부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의 목표는 용납할 수 없는 관행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구금 대상자들에게 국제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을 받고 있는 대표적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북한 정권이 자의적으로 구금한 미국인 3명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송환됐지만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석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의 백신 도입 지연과 관련한 사안은 북한 당국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18일 대북 백신 공급 지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미국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원하기 때문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자료 수집차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북한 인권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논의한 자리에서 북한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원하며 1, 2차 접종 등 모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수량을 한꺼번에 받기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코백스는 북한에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했지만 북한은 시노백 백신을 다른 나라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사실상 백신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로 전 세계 천연가스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미국의 천연가스 LNG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7일 한국과 일본, 호주를 비롯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타이완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수출 승인 절차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맹국 천연가스 수출 가속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기존 천연가스법에 따른 천연가스 수출 사업 승인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 대한 수출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